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덤 경제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한 대 맞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데요. 파월을 그동안 트럼프는 정말 많이 부딪혀왔고 파월을 이번에 자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죠. 몇 달 전부터. 근데 사실 대통령이 임기를 처음에 선정하는 권한은 있지만 해고하는 권한은 없거든요. 갑자기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되면 임기를 보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총격 사태 이후에 JP모간의 다이먼을 재무장관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가설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연준에 대한 이야기면서 상당히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어떤 가설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브램 링컨, 존 F 케네디, 그리고 사담 후세인, 알 카드피, 이들 5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5이 모두 같은 것을 추진했고 같은 결과이자 이번에 트럼프만 조금 다른 결과를 좀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에게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이 통화 발행을 하는 기관이자 공공기관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연준은 철저히 100% 사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에요. 절대 공공기업이 아닙니다. 단 공공기업의 성향을 가진 민간 기업이죠. 이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07년도 몬테나의 구리왕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한 인물이 이 구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정 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그 기업이 오히려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대규모 이제 한 은행이 부실을 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연쇄 충돌이 발생을 해서 미국의 대공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도의 미국의 대공황은 사실 이 몬테나의 구리왕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뱅크런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뱅크런은 지금의 뱅크런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은행들끼리 상호 보증과 상호 대출이라는 걸로 모두가 엮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은행이 무너지면 그 은행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연쇄 타격을 같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대공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뱅크런이 터지게 되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를 발생시켰던 겁니다. 그때 이 영웅으로 구세주로 이 시장에 떡하니 하고 나타난 게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이 JP 모건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JP 모건이라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물론 로스트차일드 가문 같은 정말 엄청난 이 제국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힘있는 가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당시 이 JP 모건이 이 신탁 회사들의 사장과 그리고 은행장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풀 테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하고 JP모건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출자를 해서 시장에 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는 개인의 힘이 엄청나게 강할 때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풀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뱅크런 사태가 조금 이제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의 사태가 이들이 나서면서 좀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1913년도에 윌슨 대통령의 동의하에 연준이 창설됩니다. 이게 1913년이죠. 자, 그런데 이 창설 멤버들이 이 JP모건을 비롯한 시중에 이 사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공로를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지분을 주면서 연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JP모건을 비롯한 사립은행들의 지분이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의 지분율은 조금씩 변화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은 혹은 미국 정부는 단 1%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철저하게 민간 기업이라는 거죠. 다만 그 당시에 정부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형태를 가져야 돼서 몇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일단 이 독립성을 위해서 주주들의 의결권은 상당 부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국가에 기속을 시키는 걸로 이제 협의를 보죠. 그런데 사실 뭐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대부분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이들의 지분이 사립은행들의 지분이 100%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입김과 입지가 엄청나게 강화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의 액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자, 그리고 연준의 위원회 12명 중에서 의장을 포함한 7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절반 이상의 임명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만 매년 화폐 발행의 배당금의 6%는 투자은행한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도 천문학적인 수치가 되겠죠. 이거를 뭐 딱히 연구한 기관이 있어서 얼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연준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최근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푼 돈은 뭐 지난 100년간 푼 돈의 뭐 10배 이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뭐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당금의 6%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연준이라는 이 기관은 미국 정부의 소속이 아니라 철저하게 민간 기업에 소속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무엇을 했느냐? 이 그린백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연준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난 뒤에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린백이라는 정부가 직접 찍어내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찍어내는 것과 아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그걸 정부가 찍어낸다라는 의미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찍은 달러인데 뒷면이 이제 녹색이었기 때문에 그린백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돈인데 시중에서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죠. 왜? 이거는 이미 폐지가 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링컨은 연준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정부 기관의 화폐라는 걸 발행한 뒤로 아주 공교롭게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이 그린백이라는 이 화폐 발행량은 사실 매년 3.5억 달러라는 규제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금 부활시키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존 F 케네디죠. 이 존 F 케네디가 그린백을 다시금 시중의 수면 위로 가져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역시 공교롭게도 존 F 케네디조차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담 후세인과 그리고 알 카다피죠. 이 둘은 공교롭게도 역시 미국의 달러에 도전한 아주 어떻게 보면 용감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 원유 결제를 유로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라크가 원유 결제를 유로화로 전환을 해서 많은 환차익을 이제 거두었고 그것 때문에 오펙이 당시에 유로화로 전환을 하자. 이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최근까지도 사우디가 이제서야 위안화에 대한 결제 이야기를 하고 뭐 중국이 필두로한 그런 이 시스템에 사우디가 뭐 들어가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거의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1971년도 이후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하고 이제 이 미락을 통해서 달러의 이 힘을 전 세계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원유는 써야 되고 그걸 결제하려면 달러로만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었고 강력한 이 달러의 힘을 보유했었는데 이걸 지금 도전을 한 거죠. 거의 한 30년 만에.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 막아야겠다. 근데 이거 최초로 진행한 게 누구야? 바로 이라크였던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달러를 다른 통화로 바꾸려고 했던 이 무하마드 알 카다피, 이 둘은 역시 공교롭게도 미국에 의해서 대량 살상 무기와 반민족주의 세력으로 지목돼서 처단이 됐죠. 그래서 이 둘도 결국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국가도 있었죠. 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달러 이외의 통화로 원유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 두 국가 역시 어떻습니까? 최근까지도 미국한테 정말 강력한 제재를 당했던 국가들이죠.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했던 국가들과 그리고 그걸 추진했던 수장들은 여지없이 세상에서 사라져 왔습니다. 그게 미국의 힘을 유지해왔던 이유죠. 자, 근데 이번 트럼프가 다시 한번 수십 년 만에 화살을 당겼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4월 달부터 트럼프가 자신이 재선한다라고 하면 금리 결정에 개입하겠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에 대한 규제를 백악관의 검토에 맡기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의 견제기관으로 더욱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기업으로 이뤄진 연준, 그러니까 JP모건을 필두로 한 미국의 그 유수의 민간은행들을 이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음모론 중에서 달러 체제에 도전한 트럼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작극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실 자작극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귀만 스칠 정도의 총알을 날리는 자작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야, 그거는 좀 너무 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트럼프를 오히려 본보기로 처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가설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시장에 떠도는 여러 가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역시 공교롭게도 이번에 트럼프가 총을 한 대 맞더니 그렇게 욕을 하던 파월을 갑자기 임기 보장을 해주고, 재무부 장관의 하필 또 JP모건의 다이먼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모든 상황이 공교롭죠. 무엇 하나 명확하게 나온 이 어떤 명시가 되고 결과가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나왔던 정말 많은 음모론이자 가설이었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런 가설을 정말 많이 접해봤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설로 치부할 만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설입니다. 아주 재밌게 그냥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로 인해서 갑자기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는 시장에 이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게 어떤 변화나 결과를 좀 바꿀 만한 내용이 나올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트럼프가 파월과 다시 한번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과거 2018년도에 파월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연준이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 당시 파월과 부딪혔는데요. 역시 다시 한번 반복되는 파월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트럼프의 말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들의 속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막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내용은 지금 트럼프가 총격 사건과 발생해서 과거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밌는 그냥 가설을 한번 좀 알려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꼭 주식에 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떠도는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조각을 맞춰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찍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원전을 수주했다라는 정말 아주 역사적인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보고 원전을 투자하신 분들한테 정말 다행스러운 내용인데요. 이 원전과 관련돼서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이 아니라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